정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몰랐던 걸까요? 자, 연이어서 교사 폭행 사건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일반 교사가 아닌 특수교사. 네,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장애 학생을 그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여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건데 당시 교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다가와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서 의자에서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수학급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요.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조건 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말 안 듣고 뭐 이런 학생도 있지만 선생님 말을 너무 즐거워하고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선생님 좋아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가해자인 학생은 좀 공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 선생님이 그 모습을 말리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말리려고 했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다가와서 주먹을 이제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성향을 평소에 보였다고 해도 만약에 남자 교사, 체격이 건장한 남자 교사였어도 그랬을까요?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습니다. 자, 아무튼 팀장님, 아까 사파에서도 나왔지만은 저렇게 해서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바닥에 꽈당하고 넘어졌으면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폭행을 당한 그 교사분이 목 부위에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19 불러가지고 구급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해 보니까 오늘도 실근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니까 아이고. 몸이 아프셔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교사는 오늘도 교단에 섰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교사가 그동안 꾹 참아왔던 사실을 하나 털어놨다는 점인데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개월간 폭행. 이미 2개월 전부터 그 학생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피해 교사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밝힌 입장 들어보시죠.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께서는 아이가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는 아이의 신상 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아이의 나이와 학년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실제로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폭행이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뭐 머리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폭행을 당했던 걸로 보이는데 전치로 따지면 이미 4주가 있어가지고 지금 합치면 치료 기간이 한 6주 정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들이 지금 반복됐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이 학부모가 지금 학생이 선생님 싫어서 한 행동이다라고 선생님 탓을 좀 돌리는 모양새고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 학생에 대한 뭐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부모, 가해 학생 부모의 태도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특수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일반 학교의 특수반에 가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을 여러 번 만나뵀는데 이 부모님들은 이 아동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깍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죄송해하고 우리 아이가 혹시 또 오늘도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께서 선생님의 탓을 하신다는 걸 저는 믿을 수가 잘 없었어요. 물론 뭐 사고가 나기 전에 선생님께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미 폭행이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일어났다고요? 이렇다면 이미 사실은 늦은 거죠. 일단 무조건 선생님께 사과를 하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부모님 선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장애인 통합반을 운영하는 것은 이 장애 학생도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가 가장 많거든요. 물론 뭐 장애 인식 개선 사업도 있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으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부모님도 통제를 못 하신다면 특수학교로 또 전학을 가는 것도 사실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진도 봤지만
그러니까 확 드러나는 부위에 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 텐데 학교 측은 뭘 했나요? 네, 일단 이번 사건 일어나고 나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열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방학 전에 5일 동안 출석 정지 그리고 분리 조치 취했고요. 8월 중에 개학이 있습니다. 개학한 뒤에는 3일 더 분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참 공교롭은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특수교사가 방금 보신 그 선생님 단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보조교사도 안 계신답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분리조치를 한들 그 친구가 다시 나오면 그 선생님이 또 봐야 한다는 얘기죠. 딜레마인 거예요.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학교의 특수교사는 한 명입니다. 특수교사가 이 학생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특수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동을 학생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마주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교사, 보조교사 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좀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보강하겠다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도 많은 현직 교사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정말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